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공부도 안 했어. 근데 옆에 애가 나보다 못나은 것 같은데 뭔가 해가지고 뭔가 돈을 벌었대. 근데 이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또 대박 하나 오늘 또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네네. 그 일시적 이주택자 네네. 종부세 관련해서 이게 이제 좀 이제 이런 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건데 네. 이 말씀을 제가 꼭 정말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이 취득세가 있고 부유세가 있고 양도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다르거든요. 네.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주택수. 그럼 예를 들어서 주택수도 취득세 주택수가 다르고 양도세가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일시적 이주택도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다 다르다. 일시적 이주택 여러분 보신 그거는요. 종부세에 관련된 일시적 이주택이에요. 근데 이제 거긴 친절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일시적 이주택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막 희망회로를 돌려요. 그래. 지방 저가주택이 주택수 빠진대. 이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구나. 완전 망해요, 그러다가. 그렇게 착각하는 분도 있더라고.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정말 꼭 이렇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말씀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이제 조심하셔라. 조심해라. 이제 다 다르다. 과대 해석하지 마라. 근데 인간은 저 포함해서 누구나 세상을 실수할 수 있죠. 아니 내 중심으로 돌아가. 내가 세상은 최고야. 내가 항상 기준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바라봤을 때 이거 주택수 빠지면 이건 내가 맞아. 그러다가 세금 한 5천만 원짜리 내봐야 내가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실제 사례인데 제가 이제 19년 5월 달에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회사를 그만뒀는데 직장 동료한테 가끔 연락이 옵니다. 왜 연락이 올까요? 그 중에 정말 잘 지내냐고 연락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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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잘 못 지낸다는 소리 들으려고 전화하는 거 이제 아니에요? 제가 회사 그만두기 한 일주일 전쯤 되니까 이제 사내 야 네가 제네시스라며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팀장님도 아시고 연락이 와. 그럼 연락이 오면 뭐냐면 일단 첫 말이 왜 세금이 이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그럼 저는 첫 마디가 뭐냐면 잔금 치렀어요 이래. 그럼 잔금 치렀대. 그럼 방법이 없어. 그치. 한번 내버리면. 자 그러면 이런 거잖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인데 지금 우리 일시적 비과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돼가지고 내가 조정해서 조정 가면은 종전주택 2년 안에 팔면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과거에 1년 안에 팔고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세금 잘 모르고 관심 없으시니까 그렇게 바뀐 줄 모르고 그냥 했구나. 1년 안에 파는 것만 생각한 거야. 1년 안에 팔아요. 1년 안에 전입을 두 번째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 갔어. 놀라운 게 뭐냐면 1년 딱 지나고 일주일 되니까 연락이 와. 세무서에서. 선생님 왜 전입을 안 하셨어요? 왜요? 1년 안에 팔았는데요. 1년 안에 팔고 엔드 조건으로 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비과세가 아닙니다. 가져오세요. 자, 이때 내야 되는 세금이 3억 정도 올랐기 때문에 세금이 1억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신고를 안 해버린 거야. 자, 그러면 신고 안 하면 1억에 대해서 세금 2천만 원 20% 때려 맞아요. 무신고 가산세. 일단 거기서 2천만 원이 날라가 버려요. 그리고 1년 동안 안 냈잖아. 네. 9.5% 정도 가산세가 들어요. 그래서 1억 내고 끝날 1억을 세이브할 수 있었던 거를 1억 3천을 내버려요. 끔찍하네요. 진짜 듣기만 그러니까 해도. 우리 오늘 방송의 주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알면서 내가 세금을 단돈 몇백이라도 줄이자. 몇백만 원도 큰 돈이잖아요. 크죠. 엄청 큰 돈이에요. 지금 얘기해주신 이런 부분들이 진짜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얼토당토 없는 걸로 7억 날린 사람 봤어요. 양도차익 10억인데. 거기도 직장 동료야.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차익들이 다 크네요. 저 빼고 다 돈들이 많으셨더라고요. 나도 그때 알았어. 회사 그만둘 때 되니까 막 자기들 포트폴리오를 막 빼. 당신 이런 거 하고 있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직장 다닐 때 딴짓 해도 돼. 몰라. 몰라. 절대 몰라. 게다가 제가 인사팀에 있었어요. 그런 거, 이게 좀, 혹시 업무에 누구 끼치면 안 되는 것을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일시적 이주택 종부세, 이거는 종부세입니다. 종부세 계산할 때만 잠깐 빼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왜 종부세에서 주택수를 빼줄까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이 돼야지 특례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올해는 14억, 내년은 예를 들어서 12억. 그때 빠지는 게 대체주택, 이사 가는 거, 그리고 상속받은 거. 그리고 상속도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말고 그건 양도세 비과세가 또 달라요.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 지방 저가주택. 지방 저가. 또 이거 보고, 야, 지방 저가주택 드디어 기회구나. 막 샀다가 한 10개를 사. 그리고 내가 서울에 하나 있어. 가지고 어떻게 착각한 줄 알아요? 야, 나는 주택 서울 하나야. 이거 다 빠지니까. 그건 종부세고. 종부세고. 게다가 종부세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2주택만 빠져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형편없는. 그러니까 어쩌다가 내가 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방 뭐 정근을 가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 되는 거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으면 쳐다보지 마세요. 투자 가치가 없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도 제가 봤을 때는, 대체주택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일본에서 이번 갈아타는데 2년 정도 기간을 유예를 시켜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2년이니까. 그래서 그때만 종부세가 빠진다. 그때만 빠진다. 그때만 좀 빠지고, 대신 빠진다는 게 완전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뭐 10억짜리, 5억짜리가 있어요. 공시 가격이. 네. 그럼 두 개 더하면 15억이잖아요. 그럼 얘는 주택수만 빠지지 5억이 아예 빠져서 10억이 되는 게 아니야. 15억은 그대로 가요. 15억은 그대로 가. 근데 공제 금액만 내가 빼준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를 꼭 이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니 빼주니까 10억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세금이 이거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나중에 고지서 받고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연장되는 거는 원래 기존 그렇죠. 하던 거 연장되는 거고, 저 여기서 이거와는 다른 얘기인데, 네. 지금 서울시에서 그 안건이 들어갔잖아요. 그 단기 임대사업자 부활,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그거를 이제 안건을 걸었는데,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요? 네. 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 네. 그분이 원래 6월 달에 발표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6일 대책 보니까 결국에는 뭐였어요? 좀 이따 할게요 그거였잖아요. 맞아요. 지금 전문가들하고 협상하고 있고, 협상하고 저도 생각 필요하니까 좀 이따 할게요 해가지고 했고, 엊그저께 업무 보고한 게 있었어요. 대통령한테.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해서 아마 8월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소스에 의하면, 안테나에 의하면 광복절 전에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중요한 거는 여름 휴가 광복절 전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휴가가. 지금 이것도 여름 휴가 전에 나오는 거잖아, 지금. 맞아. 어쨌든 그러는데, 그때 되면 되게 자세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번에 대통령 업무 보고 내용 보면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럽다. 뭐랄까, 신속 통합해가지고 좀 정비 사업의 기간을 좀 줄여준다. 네. 그리고 GTX 좀 활성화해가지고 빨리 출퇴근하게 만들겠다. 네. 그리고 역세권 중심으로 이렇게 민간. 해주는데 이상적인. 뭔가 와닿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업무 보고니까 나열을 이제 다 못하니까 라고 이제 한간의 희망을 보고 있는데 약간 그 가능성이 뭔가 계속 70%였다면 69, 50, 막 49 계속 떨어지는 그런 느낌. 네. 막 계속 하락하고 있어. 막 계속 막 하한가를 치고 있어. 그래서 이제 한번 8월달 보자 이거죠. 아마 광복절 전에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때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전 두 가지로 봐요. 250만 원을 공급을 하겠다잖아요. 자, 좋은데, 관심 지역인 서울 어떻게 될 거야? 왜냐하면 250만 원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퉁쳐서 현혹되면 안 된다. 서울 중심지, 강남, 그리고 일자리 많은데, 그쪽에 어떻게 공급할 건지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그게 만약에 생각보다 느려지거나 없다 그러면은, 저는 매매시장 지금 불안 요소가 지금 금리 인상 등으로 해서 심리가 위축돼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끝나버리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1년 전, 21년 7월을 보자고요. 분위기 완전 다르잖아요. 그때는 없어서 못 샀잖아. 연끌 한다 그러고.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시장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공급이 늘었나?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더 줄었는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별다른 호재가 없고, 금리 인상으로 말 그대로 실수요자들이 부담이 되고, 그 결과 심리가 위축되면 매수세가 줄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조정받을 수는 있다는 건데, 이게 과연 중장기로 계속 갈 거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250만 원 그 공급을 한번 꼭 보시고요. 두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을 해야 된다. 아파트 임대. 66 전용 6제곱미터 이하. 그런데 나온다면 전 두 가지 볼 거예요. 첫 번째, 의무 임대 기간이 과연 그대로 10년이 아니면 줄 거냐. 솔직히 10년 너무 길어. 저도 8년짜리 좀 몇 개 가지고 있는데 길어요. 너무 길어. 저는 금방 하던데. 길어요. 어떤 스타일인지 알까요? 어떤 스타일? 그러니까
항상 너무. 형 일로 가야 돼 하면 나 거기 싫은데 난 저기 가고 싶은데 이런 타입이야. 그 ESTJ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심장병이야. 내 스트레스. 제가 성격이 되게 급해요. 무슨 8년이야. 근데 10년이래. 그래서 저는 의무임대 기간을 먼저 볼 거예요. 두 번째, 9.13 대책이 정말 파격적이었던 게 2018년 9.13이 정말 그게 짜증났던 게 뭐냐면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거는 제 아무리 요건을 갖춰도 종부세, 양도세 혜택이 없어요. 그런데도 막 10%, 15% 사람들이 등록을 막 해버리거든요. 묻지마 등록하지 마세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세제 혜택 요건이 어떻게 완화됐느냐. 부활만 시키고 그걸 안 풀어줘 버리면은 의미 없어. 이거 완전 가스질 들어가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냥 그건 아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쓸데가 쓸데가 없는 거고. 혹시 그런 논의도 있어요. 네. 그 어떤 주임사 그 어떤 있어요. 개편 내용 중에 네네네. 예전에 9.13 전에 있었던 장특공제의 부활. 뭐 50%. 장특권이 70% 이것도 혹시 뭐 중간동 확인이 100% 근데 이거. 그거는 조특법에 있는데 이미 일몰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그걸 다시 살려주거나 뭘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없어요.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를 살리냐 마느냐도 논의가 안 되고 있기 그게 때문에 중요한 건데요. 그 장특공은 아주 저 멀리 저 멀리. 아니,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금방 올 거예요. 그건 이제 부족하고 할 때는 지금 아마 그 전에 장특공제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장특공제까지 얘기하잖아. 지금 종부세 합산 배제만 해줘도 되는데 종부세 합산 배주니까는 그럼 장특공제는 이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데 거야. 우리가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슬픈 얘기하면 틀린 적이 별로 없잖아요. 최근에 언론에서 우리 국토부 장관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매매 시장이 언제든지 불안할 수 있으니까 임대차 시장 먼저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임대차 시장 잡으려면 주임사 이거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일본은. 사실 맞죠? 그런데 우리 장관님이 뭐라 그랬냐면 전세자는 없다 그랬어. 전세자는 없다. 약간 그거 들으니까 주임사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래서 8.15 광복절 전에 나올 그 대책에 대해서도 그냥 최악을 가정한다면 뭐야 공급 다 지방이네? 내가 관심 지역 없는 데네? 뭐야 주임사 뭐 없다고? 그냥 끝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월세 상승률을 보잖아요. 네. 아파트 그리고 일반 대체주택 시장 보잖아요. 네, 네. 월세 상승률이 대체주택이 훨씬 빨라요. 아 페이크인가 그게? 훨씬 빨라. 그래서 지금 젊은 20대, 30대 친구들이 사는 데가 월세 상승이 더 빠르다고. 더 밑에가 빨라요 지금 월세가 올라오고 차오르는 게. 그래서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거는 사실 공급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땅값 비싸고 원자재 비싸서 빌라도 잘 못 지어요. 여기 누구보다 잘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백기 투항하고 있습니다. 봐봐요. 공급자가 지금 공급을 안 하고 있어. 안 그러면은 남아요. 안 남아. 결국에는 임대사업자를 빨리 돌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이 대체주택이 많아요? 아파트가 많아요? 기존에도. 당연히 아파트는 적었죠. 대체주택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때도 보면 그 빌라들도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까지 잡히고 이 순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임대사업자 그 단기 필요하거든요. 단기 부활해야 되고 그다음 종부세 합산 배제해줘야 되고 이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짬밥이 있잖아요. 짬바이브가 있다니까. 그걸 정확히 보고 그거를 안건으로 제시한 거예요. 이 두 개를 살려라. 우리가 약간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 예. 두 채야? 세 채야? 뭐 다주택?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그 프레임이 5년 동안 들으면서 너무 우리 지금 깊숙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다주택이란 말 자체도 사실 조금 그래요. 어감이 원래는 이제 그냥 임대를 공급하는 사람이고 네. 뭐 수익이든 손해든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가는 것인데 네. 그거를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냐. 네. 참 이해가 안 가고. 네. 우리나라의 그 임대도 공공임대보다 민간임대에 이렇게 크게 의존하는 나라가 그 민간임대 사업에 아무도 발을 들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러면 맞아요. 그 말인즉 다주택 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민간임대 막히면 공공임대로 커버됩니까? 안 되죠. LH 공공임대 하나 지을 때마다 한 세대당 1억이 넘는 손해보고 있습니다. 왜 임대 아파트 많이 못 짓죠?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네. 지금 공사비도 올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인플레 이렇게 오기 전에 이미 LH가 공공임대 하나 지을 때마다 1억이 넘는 돈이 저는 까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지금 인플레 이 상황에서 얼마나 까질까요, 그러면? 더 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임대로 커버가 안 되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왜 자꾸 이렇게 난 모르겠어, 솔직히 나 이게 지금요. 답도 없으면 사실. 가겠지. 우리가 임대 시장 뭐 서울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 80% 이상이 87% 정도 그 정도가 민간 임대 시장에 지금 기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들이 그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오산이고 그래서 지금 임대 입법이 이 사단을 만들어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돌아오려면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전에 임대 사업자를 부활해서 좀 지혈을 시키던가 해줘야지. 그 폐지로 가지 않는 이상 임대입법 폐지 안 되면 4년 길잖아요. 지금 10년 길다고 했잖아 아까. 임차도 한 번 계약 4년이면 엄청 긴 거예요 이거. 그렇죠. 지금 예전에 바꿨잖아. 예전에도 한번 바꿨을 때 바꾸니까 적응하니까 괜찮던데 뭐 그건 1년에서 2년이잖아.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임대가 저희는 이제 공급업자 입장에서 임사 내시는 분들이 10년이기 때문에 집을 잘 져요. 네. 4년 한 번 내신 분이 10년을 가져가시고 세입자를 또 이렇게 드리고 하다 보니까 잘 짓는 거예요. 이제 길게 가져가셔야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뭐 짧게 된다고 막 짓지는 않을 건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좀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왜 난 좋은데? 이게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그래요. 희망 회로를 돌릴지라도 좋잖아요. 네. 기분이 난 좋아요. 전 나쁘지 알겠습니다. 않다고 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또, 요거를 또 얘기해야 되는데, 이 외에도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 외에도 하반기에 좀 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이게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다 싶은 게 뭐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취득세하고 법인 관련된 거는 아마 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게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은 지나봐야 된다. 법인도요? 약간 저는 정치적으로 봅니다. 이제 물론 법인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세율이라든가 공정시장 가입비율 조정이 되면 간접적으로 혜택은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공제액을 살려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뭐 추가 법인세를 좀 낮춘다거나 그런 것들은 좀 시간 지나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그냥 아예 저는 내려놓고 있어요. 내려놓고 있고 이제 생각보다 빨리 오면 그냥 보너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안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세제 쪽만 보셔서 별로 관심 안 갖고 있을 텐데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내년에 만약에 증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은 우리 증여하면 얼마 갖고 있어야 되죠? 5년 가지고 있어야 되죠. 5년 안에 특수관계자한테 받고 팔아버리면 당초 취득가를 봐가지고 2월 가세 시켜버리잖아요. 네. 내년에 증여하면 이거 10년으로 늘어나요. 그렇구나. 2월 과세가 이제 10년으로 그 늘어나요. 내용은 지금 처음 들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구석진 데 있어요. 증여 그쪽에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쭉 잘안 보다가 보니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들을 보면은 올해 꼭 증여를 해야 되는 이유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미 올해 증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취득세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과표. 내가 돈을 주고 사면은 유상거래. 그냥 돈을 안 주고 하면 무상거래. 그럼 그거에 따라서 취득세가 다르거든요. 그럼 유상거래는 취득세가 지금 어떻게 되죠?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증여 받아오는 사람, 수중자가. 그건 내가 수중자가 내가 다주택자가 아니라면은 괜찮단 말이에요. 기본세율 1에서 3%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무상으로 받아오면은 증여 취득세가 붙는데, 이게 보통 4%였어요. 조정 3억 이상 넘어가면 12%가 됐고. 그런데 그 과표가 시가 표준의 기준시가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년부터 시가 인정이라고 해가지고 시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이다. 그러면 유상거래 하면은 10억에 대해서 과표가 취득세가 들어가 버리는데 무상으로 증여를 하면 한 7억 정도 시가 표준이랑 낮춰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내년 되면은 한 9억 5천 이렇게 시가로 맞춰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론이 나왔죠. 어차피 내가 증여한다면 올해 해야 돼. 그런데 마침이 그렇지만 무조건 해야지. 올해 해야지 2월 가세도 5년밖에 안 돼. 내년 하면 10년이야.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상생임대주택 나왔잖아요. 얘를 묶어버려야 돼요. 자, 내가 부모님이 3주택이에요. 보이스 때문에 짜증이 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자녀가 있네? 다행히 얘를 일찍 낳아가지고 성년이 돼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럼 세대분리가 되거든요. 이거의 전제는 세대분리가 된 자녀가 있어야 돼. 세대분리 안 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떨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채 중에서 하나를 넘겨요, 이쪽으로. 하나를 넘겨. 뭐, 그래도 한 중간 이상 되는 거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쵸. 자, 이쪽으로 넘겨요. 넘기면서 새로운 임차인 맞춰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자, 그럼 이게 직전 임대차 계약이 돼요. 직전 임대차 계약. 직전 임대차 계약. 그래서 직전 임대차 계약부터 맞춰야 돼요. 이거 안 맞으면 다 깨지는 맞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뭐 임차인을 새로 바꾸든 아니면 만기 된 걸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2년이 지나면 24년이잖아요. 그쵸. 그때 상생 임대차 계약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하고 상생 두 개를 맞추면 얘는 나중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오해하시는 게 24년 맞아. 전까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는데 쓰리 스텝이네. 팔 수는 없어. 쓰리 스텝. 자, 그럼 이걸 잘 봐요. 왜 좋은지.
24년 안에 하면, 22년 안에 하면 상생임대주택 맞출 수 있죠. 네. 증여취득세 시가인정액 피할 수 있죠. 2월 이월 과세 과세. 10년을 피할 수가 있지. 완벽하네. 더 좋을 수가 없어, 이거는. 올해 안에 해야 되네. 그럼 여기에 내가 욕심 하나 더 낸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일반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해버려야 돼. 아. 왜냐?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되니까. 맞아. 야, 이걸 네 박자를 한 방에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부담부 증여, 상생임대, 맞아요. 취득세 피하고 2월 과세. 이 중과제도 때문에 증여가 할 때 부담부 증여가 네, 불리했었는데 네. 이제 양수 중과가 아니니까 그게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우리 부모님이 세 채를 갖고 있었잖아요. 한- 아니면 한 채만 가지고 한 있어도 채. 돼요. 한 네. 채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그 전에 뭔가를 해놨어야 돼. 해놔야 내가 이제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의미에서. 네. 그래서 계속 당부드리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요. 네. 못 팔아요, 지금 제가 물건 사라는 거 아니에요. 음. 사라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음. 공부를 하다 보면 기회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라는 거지. 나는 이게 싫다. 안 할 거다. 그러면은 우린 다 큰 성인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공부도 안 했어. 근데 옆에 애가 나보다 못나은 것 같은데 뭔가 해가지고 뭔가 돈을 벌었대. 근데 이 사람은 시기와 질투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행동 책임지면 되잖아요.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제니스 박님과 함께 이 1시간 동안 즐겁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요. 네. 자, 오늘 내용, 네. 직방 썰브라더 제니스 박님과 함께한 이 세금 이야기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종종 이렇게 제니스 박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단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직방 썰브라더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서정법 박병찬. 그리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